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이메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는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요. 지난 7일 이스타 항공에서 무려 605명이 그렇게 해고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바탕으로 순환휴직을 하며 적어도 일자리는 유지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스타 항공은 5억 원가량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정부 지원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600명 넘는 대규모 정리해고는 코로나19 이후 단일 기업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입니다. 단순히 부실 기업의 시장 퇴출로 바라봐선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책임자로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 해고를 당한 전직 기장 한 분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나 무료인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인터뷰로 갑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존 기로에 서 있는 이스타 항공. 며칠 전 605명의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했는데요. 해고 통보를 받은 분들 중에 한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함은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조금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네. 예. 기장님도 해고 통보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으셨나요? 이메일로 통보가 왔었고요. 네. 10월 14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리해고는 혹시라도 짐작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통보였나요? 워낙 구조조정 규모가 컸기 때문에 네. 어쩌면 나도 해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딱 이메일을 받으시고 어떤 느낌을 혹시 드셨습니까? 일단은 절망적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죠. 네. 제가 보도를 좀 보니까요. 네. 이스타 항공 기장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무려 8개월 동안을 임금을 못 받고 네. 어렵게 버텨 오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월달 급여가 40%가 나왔고요. 네. 그 뒤로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네. 예. 처음에는 이제 금방 해결될 줄 알고 네.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다가 네. 7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 잔금도 바닥나고 이러니까 이제 알바도 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도 좀 받았고 그렇습니다. 알바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종류를 하셨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그 식당 주방에서 네. 일을 좀 했었습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택배나 대리기사, 이삿짐 센터 이런 것들도 막 하셨다던데 혹시 동료분들 근황도 조금 알고 계시죠? 예, 그 쿠팡맨을 하신 분도 있고요. 네. 또 탁송기사, 대리운전, 그다음에 그 건설 현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예, 지금 생활 전선에 다 뛰어들어 있는 상태라서 네. 예, 만나 뵙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예. 물론 모든 직원분들이 다 사실 어려우시겠지만 기장님은 특히나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까지 선망하는 파일럿 소위 말해서 그렇죠? 하늘을 네. 나르시는 비행기 조종을 하시는 일이어야 하는데 네.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해오신 거는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버티면
언젠가는 회사가 조금 좋아지고 다시 비행기 조종관을 잡을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정리해고 통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일단은 그런 기대, 내가 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약 없는 어떤 시간이 네. 또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05명이라는 인원수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 이스타항공은 1,600여 명이 됐고요. 네. 이렇게 이제 휴업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네. 자이든 타이든 퇴사한 직원이 한 500여 명이 되고요. 예.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한 1,100여 명 되는데 네. 이 중에서도 100명을 희망퇴직을 받고 네. 600명을 정리해고를 한 거니까 예. 엄청난 규모죠. 그럼 혹시 그 기준은 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가 됐던가요? 어떻습니까? 노사협의회에서 그런 기준들을 정했었어요. 네. 노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정했는데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정리해고를 하고 나면 해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예, 특히나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 네. 더더욱 좀 말이 많은데요. 네. 예, 회사는 소위 말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74명, 그러니까 기장이 36명, 부기장이 38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육아휴직자 7월 달에 육아휴직 신청자가 15명인데요. 네. 그 중에 4명이 취소를 했어요. 그 4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나머지 11명은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해고자들은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게 된 것이죠. 예,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해고를 했다면 육아휴직자 중에서도 해고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 마치 육아휴직 여부가 해고자 선정 기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네. 회사에 그 부분을 밝혀달라고 이제 요청했으나 네. 어떤 명확한 답이 오지 않아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직원들 간에 어떤 비방전도 오고 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가신 분들은 정리해고 대상이 안 됐었고 신청하지 않거나 중간에 취소하신 분들은 해고되셨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예, 지금 나온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런데 정리해고자 중에서도 해고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통보를 안 한 것인지 네네. 아니면 정리해고자라서 모두 해고를 안 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회사에서 설명이 필요해야지 이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해고에 대한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래서 더 심정적으로 더 어려우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적용이 됐느냐 하는 그 문제죠. 지금. 예, 적용의 공정성. 그 공정성이 만약에 훼손되었다면 이제 부당해고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네요. 네. 회사 쪽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다. 조종사 노조위원장도 참여한 근로자 대표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 통해서 진행된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입장 맞는 입장인가요? 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직접 듣진 못했지만 이렇게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양측 모두 무급휴직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어쨌든 비용을 줄여서 인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무급휴직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가다가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 지급하는 그 체당금이 완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급휴직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 체당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무급휴직을 해서는 혹시나 파산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밀린 임금도 하나도 못 받고 체당금도 못 받고 이렇게 되니 이제 노조에서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무급휴직을
순환을 어떻게 한다든지 비율을 어떻게 조절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네. 회사에서는 그냥 노조가 뭐 거부했다 이런 아. 식으로 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언론에 나온 최종구 대표의 말. 회사는 무급휴직도 고려했는데 네. 노조 측이 반대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거는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볼 수 있죠. 아하,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창업주 이자 뭐 실질적 오너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만 반대로 이상직 의원 측에서는 2012년에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회사 떠났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에 뭐 국회의원으로 회사를 떠났지만 2016년 20대 국회의원 때는 공천이 안 되어서 다시 회장직으로 복귀를 했었거든요. 아, 복귀를 했었나요? 예, 그 사실부터 일단 팩트가 다르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스타항공의 지금 대표이사 최종구 대표는 네. 그 이상직 이 의원이 그 예전에 운영하던 회사 KIC 그룹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고요. 네. 지금 경영총괄 전무로 있는 분은 그 이 의원 예전 보좌관이고요. 아, 예. 재무팀장은 조카. 음.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자기 그 이수지 상무는 네. 브랜드 본부장 네. 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이 가족들이 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연결된 부분이 그렇다라면 뭐 사재를 털어서 회사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상직 네. 의원은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은 과거 20여 년 전에 마련한 32평 아파트가 전부다. 네. 그리고 국회 신고된 뭐 213억 원이라고 나온 재산은 그중에 상당수 169억 원은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이스타항공 주식 평가 가치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타항공이 1,600명의 항공기 22대를 운영하던 그런 항공사의 오너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그마저도 담보로 잡혀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네, 과연 이게 이 사회 통념상 이게 신뢰가 있을까요?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예전에 이상직 의원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취득을 했는데 네.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그 미성년자들한테 빌려줘서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80억 원을 빌려올 수 있는 분이 고용보험 5억 원을 해결을 못 해줘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못 받고 직원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지금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과연 책임지는 자세인가, 이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하나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안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인수 기업이 나타나서 네. 이렇게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해서 경영 정상화가 되면 제일 좋은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업황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러게요. 과연 이런 시기에 그 인수 기업이 나타날까 굉장히 걱정이죠. 네. 그렇게 이렇게 몇 달을 허비하다가 파산이나 폐업을 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네. 인수자 선정 작업이 동시에 네.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종사님들의 꿈 꺾이지 말고 꼭 회생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이스타항공 네. 전 직원분들께도 꼭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최은섭님, 그전에도 급여조차 나오지 않았으니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힘내세요. 또 0023님도요. 아고 기장님 마음이 아프네요. 한 번씩 타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니까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이번 주에는 유독 법적으로 짚어봐야 할 쟁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뽑아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 중에 뭐라고 할까요? 좀 황당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었던 그런 뉴스인데 20대 남성이 아래층 이 원룸이죠. 예. 여성분 집에 몰래 들어가서 맥주를 훔쳐 마셨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예. 알고 보니까 더 심각하고 끔찍한 행위들이 또 발견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부산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그 원룸 2층에 사는 남성이 예.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막 문을 열어보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다가 마침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아하.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맥주에 그 냉장고에 맥주가 가득 차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또 음란 행위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혔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성분의 집이 아니라 예, 남성분의 남성입니다. 집. 여성분의 집이면 더 큰 일이 더 큰 되는 문제였죠.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남의 집 비밀번호 이렇게 쉽게 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열고 들어갔죠? 아마 그 초기에 네. 설정돼 있던 그 비밀번호를 그대로 바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1층에 초기. 사는 남성이 예. 1111 아니면 뭐 네. 0000, 아. 1234 요렇게 할 텐데 아하. 그거를 바꾸지 않아서 네. 이 남성이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눌러봤겠죠. 아. 그러다가 마침 문이 열리니까 예. 뭐 맥주도 가득 차 있겠다. 뭐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하. 거기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걸린 거죠. 예. 그럼 몰래 어쨌든 그렇게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서 범행을 한 건데 검거는 또 어떻게 됐대요? 검거도 약간 좀 황당합니다. 네. 이게 이 남성이 자기가 맥주를 냉장고에 채워놨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지 않았나 싶어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예.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예. 띡띡띡띡 소리가 들려서 밖에서. 누구냐 이러니까 도망가는 소리가 어허. 들렸고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힌 겁니다. 야.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 없어져도 모르거든요, 사실. 이분 대단한 분이네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아. 맥주를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알아챘지. 한두 번 들어가서 한두 캔 마셨으면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가 자주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뭐 소위 그런 이상한 짓도 하고요. 당사자한테 좀 여기 앞에 앉혀놓고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네. 우리 허윤 변호사께서 한번 저도 짚어주시죠. 직접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 사람이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예.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보통 이제 여고 앞에 보면 바바리맨. 그렇죠. 예,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막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비슷한 심정일 것 같고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참 세상은 알 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속칭 바바리맨이라고 부르는 노출증 환자, 이게 우리 성도착이라고도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여고생이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깍 하고 깜짝 놀라는 거 보고 막 쾌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하면서 그런 쾌감을 느끼는 조금 종류가 다르네요. 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공연 음란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다른데요. 왜냐하면 공연 음란죄라는 게 이제 본인의 이제 성적 충족을 위해서 다른 예. 사람한테 수치심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행위는 네. 몰래 들어가서 혼자 이제 음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하. 이제 피해자 직접 이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께서 이런 행위들 어떤 처벌을 받으리라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동의 없이 이 1층 남성 원룸에 뭐 몇 번 반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든지 맥주 몰래 마신 건 이제 절도가 될 테고요. 예. 그리고 야간에 들어갔으면 이제 뭐 주거 침입 별도, 야간 주거 침입 별도가 될 텐데 예. 공연 음란죄로는 이게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아하.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체로 이 원룸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차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원룸에는 뭐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살았는데 예. 아마도 이 사람이 마침 이 남성 집에 들어갔다 걸려서 그렇지 아마 다른 여성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 이제 성폭법이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예. 앞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여죄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밝혀내야 듭니다. 되겠네요. 예, 한 집만 맞습니다.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낮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네, 좀 주제를 바꿔서 다른 사건 좀 여쭤보겠는데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이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배경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이 여행에 미치다라는 사이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게 20대, 30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정보도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상업적인 색채가 좀 덜해서 덜하고. 예, 그래서 아하. 저도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서 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이트에 네. 음란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 음란 동영상이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뭐 남녀 간의 동영상이 아니라 음.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커뮤니티인 어허. 이게 유튜브 구독자만 40만 명이고 페이스북은 2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엄청난 이용자를 예. 가진 곳이라서 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뭐 이용자들로부터 뭐 비난이 빗발쳤죠. 난리가 뭐냐. 났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조 대표가 네. 내가 올렸다, 잘못해서 올렸다라고 어.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비난이 거세지면서 네. 결국에는 이 조 대표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참 막 그 청년 창업자로서도 많이 좀 칭송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뭐 멘토, 뭐 20대의 멘토도 됐었고요. 사실 그랬었죠. 그 이 여행 전문 사이트라는 게 불모지였던 한 10년 한참 전에 네. 처음으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아. 어떻게 보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라서 예.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도적으로 올렸을 리는 만무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는지 좀 조사가 됐나요? 아마 인스타그램을 조작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여행에 미치다 측에서도 예. 뭐 이제 부주의하게 영상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실수는 사실 뭐 흔히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저도 네. 이제 작업을 하면서 뭐 카카오톡 뭐 이 채팅창 여러 개 띄워놓고 전화 받고 그러다 보면 예. 실수로 누구한테 뭔가를 보내려다가 네. 멈칫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예.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예. 처음에 올라온 사과문 자체가 뭐 배경이 뭐 영상 이 배경 사진 뭐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받아서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뭐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컴퓨터 하드 내에 이 영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이런 불법 성착취물로 볼 가능성도 있는 것. 예, 이게 예. 어떻게 여기에 있었느냐. 이게 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가능할까요? 일단은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요. 이상 수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하지만 뭐 당사자가 사망한 거와는 별도로 네. 어쨌거나 그런 뭐 동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이걸 뭐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 자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뭐 처벌이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 좀 안타까운 게 예. 이게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을 한 죄값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목숨을 끊은 거는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조 대표의 행위 자체가 음.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는데 네. 과연 이게 사형을 선고한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일인지 차라리 살아서 죄값을 받고 네.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복을 위해 돕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순간 그런 절망감이 든다 하더라도 부디 그럴 때는 좀 전문가나 그 신고 맞습니다. 그 예. 상담 전화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꼭 그 위기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만 짚어보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단 간략하게 좀 네. 설명해 주시죠. 뭐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당시 이제 군인 신문이던 A 씨가 여동생을 강제추행하다가 걸렸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고요. 예. 여동생을 협박을 했어요. 그 뒤에 네. 다른 일도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밝혀져서 뭐 성폭법 위반 그리고 뭐 특수상해 이런 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이 판결의 의미. 판결이 짧게. 네. 아마 그 하급심 판결들은 앞으로 이 대법원 판결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1심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를 인정을 했고 2심은 특수폭행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 네. 차이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과거에 이 폭행과 상해라는 거는 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멍이 든다거나 어허. 아니면 살짝 까진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상해로 안 보고 폭행으로 봤습니다. 과거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행죄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특수상해는 무조건 1년 이상 실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극이 엄청 큰데 그렇죠. 대법원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어허. 이 흉기로 여동생의 목을 눌러서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맺혔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도 상해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찌르진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상이 일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멍이 든 것처럼 이렇게 좀 붉게 됐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도 상해로 봐서 특수 상해로 우유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해에 포함되는 범위를 조금 넓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강한 사법부의 그렇습니다. 그런 예.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건 뭐 처음 만난 사람이건 절대로 그런 평상시 발생할 수 있는 것 수준 이상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겁게 처벌 받을 테니까요. 예, 큰일 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시네마틱 시사. 영화 감독이 뽑은 시사 이야기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영화 마라톤과 대립군 등을 만든 정윤철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금요일 오후마다 이 교통난을 뚫고 오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뭐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예, 태풍 지나니까 가을 냄새가 물씬 나서요. 네, 저는 지금 좀 타거든요, 가을을. 감독님 어떠세요? 네, 올 여름이 그냥 좀 실종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여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허. 네, 겨울에 영화 찍는 거 너무 힘들어서 네, 예. 제가 좀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따뜻한 걸 참 좋아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가을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 아, 말씀. 가을이요? 네, 뭐 가을 그냥 오든지 말든지. 네 별로 좀 네,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아하, 네. 예, 알겠습니다. 감독의 눈으로 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독님이 이번 주에 주목한 첫 번째 이슈 무엇입니까? 네네, 오늘 그 무엇보다 9.11이잖아요 오늘이. 아, 그래서 그러네요.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예. 참 그 장면이 떠오르고 뭐 영화도 몇 편 만들어졌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기회에 뭐 애도의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표하고 네. 제가 이제 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정말 그 영화 같은 그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미국 중서부의 한복판인 그 콜로라도 주에서 네. 그 하루 만에 아, 맞다. 예, 기온이 무려 30도가 떨어져서 여름 날씨에서 그냥 겨울로 확 바뀌어버린 일이 그 엊그제 생겼습니다. 와. 이게 현실인가요? 저도 살짝 그 뉴스 보면서 네. 그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2달 넘게 이제 그 30도 넘게 기온이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영하로 떨어져서 심지어 어허. 눈이 내리기조차 했습니다. 예. 그 인구 55만 명인 그 콜로라도의 주도인 그 덴버에 사는 네. 교포가 이렇게 올린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어허. 진짜 눈이 3cm나 쌓여가지고 네. 완전 겨울이었습니다. 와. 거기 덴버 위도가 여기 북위 39도인데 예. 한국 뭐 우리 한반도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같은 북반구에서 이 여름에 눈이 내린다니까 정말 초현실적이고 아주 좀 무서운 느낌까지 막 들었습니다. 오, 그러게요. 네, 이상 기온은 진짜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네.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콜로라도주의 바로 서쪽 로키 산맥 건너편에 있는 그 태평양 해안가에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네. 산불이 엄청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샌프란시스코 지역. 네네. 네네. 벌써 뉴욕시 10배 이상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음. 그 연기랑 제가 하늘을 막 덮는 바람에 그 금문교로 유명한 그 예. 샌프란시스코가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아주 어두컴컴하고 심지어 그 연무가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마치 그 화성에 있는 것처럼 완전 새빨간 그런 하늘이 돼버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네네. 정말 그 현지 주민들 말로는 마치 그 핵겨울이 온 것 것처럼 그 지구 종말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막 얘기를 한다는데요. 예. 그 올 초에 역시 그 기상 이변으로 호주도 엄청난 그 산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빨간 하늘 속에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네. 진짜 이번에 또 일어났는데 어떻게 한쪽은 기온이 50도 육박해서 산불이 안 꺼지고 있고 네. 또 산맥 바로 넘어가면은 기온이 영하로 하루 사이에 떨어져서 눈이 오는지 오호. 정말 이 말세가 왔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콜로라도주에서 갑자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게 지난주 우리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마이삭 그리고 하이선 영향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이게 확실하다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전 지구적인 좀 우려할 만한 기후 이변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 뭐 정말 태풍이 많이 왔죠. 정말 이렇게 좀 끊이지 않고 온 거는 참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뭐 태풍,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만이 아니라 이 지구 환경은 어차피 하나의 생명체처럼 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이상 현상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올 여름처럼 정말 그 햇빛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비가 오고 태풍 오는 건 저도 평생 처음인데요. 예. 그 기후 변화에 이상 기후 변화의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미국 저온 현상은 그 올해 처음 생긴 게 그 아니거든요. 네. 그게 그 2014년도에도 무려 하루에 17도가 팍 떨어져서 뉴스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서 완전 정점을 찍은 건데 네. 아무튼 이런 급격한 기온 하락의 원인은 북극의 이제 추운 그 제트기류가 네. 제트기류가 갑자기 밀려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아하. 그걸 이제 반대쪽에 막아줄 그런 대기의 흐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예. 왜 지구 온난화, 어. 즉 더워지는 게 문제라면서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급강하는 걸까? 그러니까요. 네, 뜨거워지는데 왜 추워지는 걸까?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화에 대한 제가 준비한 영화에서 그 답을 제시해 이거에 주나요? 대한 실마리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 있게 나옵니다. 정말요? 네, 그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정윤철 감독께서 준비한 미국에서 벌어지는 재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주는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예상하셨겠지만 2004년작 그 투모로우입니다. 투마로우. 네, 예. 참 CG가 너무나 엄청났죠. 그 워싱턴인가요? 뉴욕인가요? 막 고추 네. 빌 때 위까지 눈이 다 덮인 그렇죠. 그 네, 장면 자유의 지금도 여신상이 떠오르네요. 막 물에 다 잠기고 예.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 참 재난을 CG로 잘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같은 블록버스터인 영화인 인디펜던스 데이를 만든 네.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만든 재난 영화인데요. 네. 특이하게도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 즉 미국에 이제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 뭐 내용 설명 예, 한번 좀 스토리를 간략하게 네.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번에 새로 다시 봤는데요. 네. 정말 굉장히 비슷한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 이제 주인공은 그 고대 기후 연구를 하는 그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지구 온난화 국제 회의에서 지구에 다시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지구 온난화 회의에 와서 어허. 뜬금없이 그 추워진다는 얘기를 하냐라고 예. 이제 반론을 피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박사가 이제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에 이제 얼음이 녹고 네. 그 차가운 물이 녹아서 바닷물 해류가 바뀌면서 예. 북쪽의 찬 공기를 이제 막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 결국 북반구가 얼어붙어 빙하기가 다시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덴버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요. 콜로라도 상황이랑.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예. 지구 온난화가 이제 지구에 오히려 빙하기를 불러오는 아이러니를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박사는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러려면 몇십 년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대비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진짜 예상보다 빨리 아하. 바로 이제 그런 재난이 닥치는 겁니다. 네네. 그 와중에 이제 박사가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뭐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재난 영화의 공식대로 이제 그다음에 흘러가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소재와 주제를 이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지금 와닿는 영화죠. 네. 그런데 재난 영화 무척 많잖아요. 네네. 그 얼핏 기억나는 게 2012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해운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지진 영화도 있고요. 예. 왜 투마로우가 볼케이노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것도 2004년이면 상당히 16년 전이잖아요. 네네. 그 오래된 영화인데 왜 지금도 이렇게 재난 영화의 대명사처럼 뽑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흥행이 되게 잘 됐고요. 그 당시 미국에서만 2억 불 이상 흥행됐고 네.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4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유의 여신상이 뭐 잠기고 뭐 미국이 완전 얼어붙는 그런 아주 실감나는 CG가 네. 화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예.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국제협약 교토 의정서라는 거를 거부해서 어허. 아주 비난이 셌습니다. 네. 이제 석유 재벌 출신인 부시가 이제 그런 뭐 기후 협약에 찬성할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감독이 이 영화를 아주 더 절박하게 만들려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완성됐는데 이제 재미랑 주제의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지고 어허.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는 그 대통령이 전투기를 타고 그렇죠. 외계인과 싸우는 좀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찍어서 좀 예. 비난도 들으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부시가 좀 미웠는지 아예 죽여버립니다 대통령.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안타고니스트로 나오는 그 주인공이 경고하는데 막 반대하는 그 네. 부통령은 예. 이제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인류는 그동안 지구의 자원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권리가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아하. 라고 반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장르 영화긴 하지만 이 작품을 이제 블록버스터 환경 영화로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지점이죠. 네. 예. 근데 지금 묘하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약에 탈퇴하는 액션을 취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비슷한 걸 한 거죠. 비슷한 상황인데 네네. 그러면 또 다른 투모로우 영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영화가 나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로. 그것도 아하. 이제 다시 기후와 예. 자연 파괴로 인해서 비롯된 전염병이죠. 네. 9349님이 지금 막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투모로우를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고서를 태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장면이 선명하네요. 아, 저도 그 네, 장면 네. 막 떠오르던데 그 인류의 보고인 그 맞습니다. 오래된 책 이걸 추우니까 연료로 쓰려고 태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독님은? 정말 진짜 뭐 피카소의 그림이라도 추우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우선이죠. 세워야겠죠. 네. 근데 아. 참 정말 그런 굉장히 긴장을 잘 자아내는 아주 네. 훌륭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다른 설명 없이도 아하.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잘 보여준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그 아까도 이제 정윤철 감독님께서 이 투마로우 영화가 너무 흥행에 성공했다. 네네. 그러면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상상력이라든지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사실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진짜 뭐 갑자기 빙하기가 온다는 건 좀 사실 과장돼 있고 좀 심한 장면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콜로라도 그 덴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런 징조가 이제 좀 보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 원인을 설명해주는 그 영화 속의 이론, 네. 즉 지구 온난화가 얼음을 녹여서 해류가 바뀌는 바람에 네. 대기 흐름에 영향을 줘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온다. 아하. 이런 설정은 마치 그 현재의 사태를 막 예언한 듯한 예. 좀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는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전문가적인 그 고증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거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대본이 나름 탄탄합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어떤 과학적인 이론들이요. 예. 자, 그럼 이런 재난 영화는 보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뭔가 좀 메시지, 이 효과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영화를 많이 보면 우리가 좀 환경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지고 그럴까요? 네, 뭐 재미있게 보면서 이제 환경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아주 뭐 좋은 사례인데요. 네.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거를 이제 30년 동안 추적한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5분의 1로 진짜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뉴노멀 시대에 우리 이제 정치가 할 일은 이제 평등과 복지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 운동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자연을 이제 착취하고 파괴해서 그 동물에게서 온 전염병이 네.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 삶을 너무나 진짜 힘들게 하고 아. 또 경제적으로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진보가 집권하건 보수가 집권하건 네. 사실 환경에 대한 시각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 예. 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이제 개발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또 뭐 4대강을 이제 MB 정권에서 했다고 우리가 비난했지만 그 전 참여정부에서도 그 환경론자들이 이렇게 반대했던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 해군 기지도 또 이렇게 구럼비 바위를 파괴해서 또 지었고. 네.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제 현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중점을 둬야 될 문제는 예. 이런 그 자본주의의 어떤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제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 자본주의와 특히 이제 요즘 신자유주의 모든 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착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이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환경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환경밖에 듭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유엔에서 18살 스웨덴 소녀가 혼자서 그러한 전 세계 자본과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네. 환경, 지구의 기후를 5도 낮춰달라는 약속 그렇죠. 지켜라. 이게 참 인상적이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레타 툰베리였죠? 네, 네, 네. 소녀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 소녀가 정말 상징적으로 예. 정말 굉장히 일을 되게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결국은 뭐 모든 문제들 엄청난 플라스틱의 오염 바다에 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북극과 남극의 그런 빙하가 녹고 네.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자연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게 대응한다는 거죠. 그렇죠. 복수를 하죠. 예. 코로나 뭐 기상 이변 등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미 환경주의가 우리에게 지금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좀 생존 문제이고. 사치스럽다 그럴까 그렇죠. 조금 그래 보였었는데. 네, 예전에는 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그랬었죠. 네, 뭐 그다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제1의 첫 번째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심지어 그 민주주의가 달성해놓은 어떤 그 자유라는 것도 조금 제한될 수 있고 또 아하. 통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미- 이하나 네. 네, 이미 지구는 너무 아프고 예. 인류가 이제 위험에 빠졌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인류가 살아야죠. 네. 이하나님 문자인데요. 영화 감독님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면서 시나리오 구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 감독님도 혹시 어떠십니까? 아, 네. 코로나 전에 제가 사실은 그 메르스를 제가 1년 동안 준비했었습니다. 아하. 메르스 관련한 그것도 네. 이제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그 바이러스의 정말 그걸 막는 과정에 네. 정말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더 이제 더 포괄적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네. 그 환경적인 문제까지 좀 더 앞으로 고민을 연관져서 하시겠다. 예, 시간이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한번 두 번째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슈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데 환경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네네. 네, 오늘 정윤철 감독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 하고 계시고요. 박정빈님, 시사 이슈와 영화를 적절하게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주는 이 시간이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표창원님, 감독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정윤철 감독님 나가시는 길에 응원 메시지 잘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거기 서서 질문했습니다. 왜 동생을 잘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룩탄이 먼저 사람들을 괴롭히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창피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6 멤버는 왜 설명을 안 하는 걸까요? 왜 너 자신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니? 왜 울지 않니? 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온화하고 예의 바른가? 당신은 전진하고 후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청소 중이시군요. 룩탄에 대한 결과는 그의 어머니의 호화로운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나요? 안 먹으면 집에 가서 배부르게 하세요. 룩탄 비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왜 멀리서 얼굴에 문신을 한 채 그를 노려보고 있는 걸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바라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진지했다. 잠시 생각했다. 순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심각해. 아, 네. 처음에는 반으로 잘라요. 2번째는 깨끗이 닦아주세요. 3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비대에 눌려있는 느낌입니다. 어때요? 탄 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형제여,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도록 두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을 보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잘 먹지 않을 거예요. 잘 먹지 않으면 성격이 매우 나빠질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화를 낼 것이다. 나는 운전을 하다가 장 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끼어 있었다. 램.